갑상선 증력 들어가겠습니다. 변동의 대단합니다. 심플한 케이스를 한번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66세 남자 환자였고 경부 종계로 이제 내원했는데 2년 전에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았고 최근에 이제 폐가 펴진 느낌이 들어서 이제 병원에 방문했었습니다. 그 피지컬에서 랩트 노즐이 발견됐고 그래서 존파를 보시면 이제 랩트에 이렇게 이제 주로 시스트가 되고 이 부분은 뭐 솔리드하다고 이게 보기보다는 시스트 내에 있는 티슈 데브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볼륨은 한 22cc 정도 이제 되고 변형에는 뭐 네거티브 맞으면서 소리는 그렇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라지 시스트는 한번 그 심플 아스피레이션 해서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 이제 다시 물이 차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물이 차는 리커런트 시스트가 되면 이제 뭐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넌 서지컬하게는 퍼큐테이니어스 에탄올 인젝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일주일 뒤에 오셨고 다시 블루이드를 존파를 보니까 이제 다시 물이 찼습니다. 17cc 정도 안에 이제 티슈 데브리 같은 게 있는 콜로이드가 있는 그런 시스트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환자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에탄올 인젝션을 이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에탄올 인젝션 할 때 제일 큰 한 18게이지 니들로 이제 아스피레이션을 하고 그다음 여기 이제 니들 팁입니다. 들어가서 이제 아스피레이션 쭉 해서 이렇게 이제 노즐이 시링키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근데 이게 물을 너무 많이 빼쁘면은 이게 노즐이 이게 내 니들 팁이 시스트 안에 있는지 없는지 애매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물을 조그만하게 줄 필요는 있고요. 그래서 물을 다 빼주고 요게 이제 맨 니들 팁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요런 하이퍼닷단 하이퍼에코익한 요런 스팟이 에탄올 들어가고 있는 소변입니다. 그래서 에탄올 주입을 하고 보통 에탄올은 뭐 맥시멈 시스트 볼륨의 50%까지 준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 너무 많고 한 30cc, 60cc 이래 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에탄올 30cc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저 같으면 저는 많이 주진 않습니다. 뭐 전남대 강호철생은 많이 주신다 하던데 10도 주고 뭐 15도 cc도 주고 하신다는데 저는 대부분은 한 7cc 이내에서 해결을 하고 이 환자는 한 5cc 정도 95% 무스 에탄올 인젝션을 했고 하고 나면 이게 물이 안 차는 게 아니고 하는 순간에 벌써 이제 블리딩 같은 것도 생기면서 이게 물이 다시 찹니다. 차면 이게 한 번으로 해결 안 되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환자한테 2번, 3번 정도의 에탄올 인젝션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볼륨이 5.72cc 정도 됐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일주 뒤에 사진이 빠져 있는데 일주 뒤에 보니까 물이 좀 꽤 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14cc인가 정도 돼서 다시 좀 물 뽑고 다시 이제 에탄올을 한 1, 2cc 소량 주고 그래서 어제인가 오셨는데 2주 됐는데 이제 물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이 안 보이는 게 중요한데 이제 물이 안 보이는 이런 모양은 이제 지대로 놔두면 슈링키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환자도 이제 더 이상 물이 안 차면 환자가 스스로 압니다. 이게 물이 안 찬다는 걸. 그래서 뭔가 만져지던 게 이제는 안 만져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이 더 이상 안 차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존파를 보니까 실제로 물은 안 차고 볼륨이 한 4.8 정도, 한 4분의 3 정도 줄었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놔두면 결국 이게 에탄올하고 그런 티슈 데브리하고 이제 아직 뭉쳐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리옵섭션이 일어나면서 사이즈가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팔로우하면 좀 더 거기가 줄 걸로 그래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리커런트 시스템 노즐 같은 경우에는 에탄올 인젝션을 해결할 수가 있고, 단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 이 니들, 그러니까 사이버리드 바깥쪽으로 에탄올을 세게 되면 파이브로시스가 생기기 때문에 환자가 상당히 좀 이제 그 페인도 생기고 또 향후에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브로시스가 생기면 만약에 향후에 환자가 뭐 노즐이 생겨서 거기에 캔서가 되고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파이브로시스가 이제 수술은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조심하면은 이런 라지 리커런트 시스템 노즐에는 이 PI가 하나의 그 트리트먼트 초이스가 될 수가 있고, 또 이런 그 이게 퓨어 시스템 말고 이제 시스트하고 솔리드 컴포넌트가 믹스되어 있는 경우에는 에탄올로 해서 시스트는 제거하고 솔리드한 거는 레이저나 RFA로 그렇게 어브레이션 할 수 있는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 케이스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에탄올이 시스트 안에 잘 들어가면 환자가 통증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네, 이게 그 시스트 위치가 중요한데요. 시스트가 이게 캡슐 쪽에 붙어 있으면 이게 결국 시스트 안에 에탄올이 들어가면서 캡슐에 이게 자극이 되기 때문에 환자가 페인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시스트가, 근데 이 환자는 그렇게, 이 환자는 캡슐에 완전히 붙은 건 아니라서 그렇게 환자가 뭐 페인을 많이 느끼진 않았는데, 그래서 페인을 좀 느낍니다. 느끼는데 이게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페인을 어느 정도 느끼느냐에 달라서 그 다르고, 단지 그 단 페인이 있을 때하고 설명을 하고, 수술하고 나서도 이제 페인이 심하면 한 뭐 2, 3일 정도, 저 같으면 이제 프레드니솔론을 주는데 그렇게 주면 환자분 대부분 뭐 그 다음에 왔을 때는 통증 없이 그냥 그 괜찮다고 이제 대부분 오십니다. 근데 주 인젝션 하면 네. 에코는 그러면은 혹시 시리얼로는 어떻게? 시리얼로요? 견능하면 에코가 어떻게 시연하느냐. 에코 체인지, 에코 체인지. 어떻게 하는 순간에도 좀 바뀝니까? 아, 그 인젝션 하는 순간에요? 예. 인젝션 하는 순간에 에코가 이게 오에코. 앞에 요게 지금 물을 다 뺏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쭉 줄었다가 인젝션 하기 시작하면 이게 에탄올이 이제 플루이드니까 이렇게 다시 늘어나면서 이런 하이포이코익한 스파트 이제 그 시스트 안에 이제 빵빵빵 이제 생기죠. 이렇게 쭉 이게 플루이드 그 에탄올이 들어가는 게 쭉 이래 보이거든요. 이제 보이면서 이제 볼륨이 늘어나는. 그래서 너무 많이 좁으면 또 이게 시스트가 익스펜전 될 수 있어서, 그래서 한 10cc 이내로 주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요 보면 이런 하이퍼익한 스파트 전부 에탄올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 차고, 근데 요거를 한 그다음에 에탄올 주고 나서 이제 놔두느냐 아니면 에탄올을 다시 제거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이견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 그냥 주면 지대로 흡수되는데 왜 그걸 다시 이들을 찔러가 다시 뽑아야 되냐 하는 의견도 있겠는데, 제 생각에는 저는 이제 한 10분 뒤에 이제 포지션 체인지해서 이제 환자가 이제 에탄올이 노즐 전체에 잘 들어가도록 하고 한 10분 뒤에 다시 이제 빼줍니다. 그래서 빼주고 한 1주 뒤에 시링키지 됐는지 보는데, 그 제 경험으로는 작은 실수일수록 한 번에 해결되고요. 큰 거일수록 한 번에 해결 안 되고 결국은 또 물이 차서 2번, 3번까지 가야 되고, 뭐 정말 많이 한 사람은 한 8번 정도 한 사람도 있어요. 결국은 그 사람 또 결국은 해결은 되긴 됐어요. 한 4번 정도 할 때는 아 이걸 해결 안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쫄았었는데, 여하튼 계속 빼주고 또 차면 또 빼주고 또 차면 또 빼주고 하고 해서 결국은 그 정도 해결된 사람인데, 경험적으로 하면 크면 클수록 좀 그 인터벤션이 좀 더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할 때 쌤은 3웨이 이용하십니까? 아, 3웨이 이용 안 하고 그냥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한 볼륨이 한 60cc 정도 되면 한 20cc 시린지를 18게이지는 꽂아놓고 20cc 빼고 돌려서 또 버리고 또 빼고 버리고, 그리고 이제 다 하고는 이제 다시 빼고 그 에탄올 들어있는 시린지 꽂아서 이제 에탄올 인젝션 하고 빼고 한 10분 정도 데포지션 했다가 얘를 찔러서 다시 이제 에탄올 빼주고, 그렇게 이제 시제를 맞춥니다.
질문 없으시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측면은 아닙니다. 동영상 보시면 됩니다. 그 에피가 스페인 3일 동안 에피가 스페인도 왔고 컨티뉴어스한 편이었고 피버는 없었습니다. 우하복부 스페인하였습니다. 여기가 이제 시쿰이고 여기가 이제 터미널용 ICL부죠. 전부 다 잘 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가 19입니다. 터미널이요. 두 번째부터는 답이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시쿰 IC-밸브 되고 여기가 터미널륨이 좀 눌려가지고 여기 뭔가 눌러가지고 얇아지고 이쪽으로 나옵니다. 터미널륨이 이렇게 높게 보이고 같은 레벨에 이제 전에 동그란 이런 스트럭처가 보이고 인프라임드 백 지금 약간 연결되는 방향입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양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죠? 그래서 도플러가 제 기계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변변으로 생각되는데 하고 인플루엔자 보면 도플러가 환자가 이제 아파가 자꾸 움직이니까 이제 모션한테 이렇게 자꾸 보이고 이쪽에는 전류가 안 보이고 그 대신에 인플루엔자 팩트하고 앞쪽에 보이는 변변에는 이제 도플러가 보입니다. 정리하면은 이제 여기 이제 조금 IC 밸브 조금 아래쪽 레벨에서 이렇게 이제 아펜딕스입니다. 아펜딕스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여기는 서뮤코자층이 잘 유지되고 있는데 뒤쪽에 디스탈 쪽에는 약간 서뮤코자층이 안 보이고 임플란트 보이고 예. 그래서 아펜디사이티스인데 스테이지가 어디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알겠습니다. 사이즈가 1cm 넘습니다. 이 지역에 보면 거의 1cm. 여기가 시를 보고 조금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리니까 아펜디스가 여기 있고 베이스가 되어 있고 쪽으로 가서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연결. 여기가 이제 뒤꿈치 팁이 있습니다. 팁도 끝났고 여기 끝났습니다. 그래서 포포레이션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고이드 플래시는 보이죠? 이쪽에도 보이고 내려가기 전에 이제 여기 고이드 플래시는 이쪽에 밑으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래서 뭐 그냥 특별한 케이스는 아니고 그냥 한번 뭐 다양한 처음에는 슈프레이티브 같았는데 강레스는 같기도 하고 결국에는 이제 포퍼레이션이 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수술 소견도 확인해봤는데 많이 이제 우리 어디 후전이 되게 많이 심하게 됐답니다. 포퍼레이션에 대해서. 프로시마의 사이트가 포퍼레이션. 그래서 이게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디가 포퍼레이션인지. 근데 폴리티 컬렉션은 프록시말 쪽 근처에 있는데 거기가 포퍼레이션 되는 건 같지는 않고 여기는 인텍트해 보이는데 여기 폴리티컬렉션 있습니다. 여기 있고 이쪽에서 터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퍼졌는 걸로 생각됩니다.
하이브리드 컷이죠. 이게 벌추얼 이게 가상으로 이제 컨벡스하고 비슷하게 보는 버튼 있잖아요. 그거로 보면 이 하이브리드 것은 뎁스가 되게 깊이가 되는데 이 설정을 하면 이렇게 뎁스 이만큼 6cm까지도 이렇게 잘 보여서 그건 뎁스 조절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가 좋아서 깊이가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위치가 이제 IC11부 쪽에서 보면은 이런 타겟 사인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IC11부 아래쪽에서 이렇게 버딩을 해서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서 이제 다시 돌아가는 터미널 1 레벨에서 돌아가는 그런 밴드스고 포포레이션이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제 측에 안녕하십니까. 이임진내과 김대인입니다. 67세 남자 환자이고요. 특별한 증상은 없는 환자이고 IDA 이비레이션 위해서 환자는 지금부터 한 1년 전에 아네미아가 있었습니다. 페리틴이 한 9.5 정도. 환자 증상은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큰 증상은 없었어요. 그냥 아네미아밖에 없었고 내시경하고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까지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벌스라든가 머리면시 이런 건 없었고 그래서 환자분 증상도 없었고 그 당시에는 워크업을 더 하지 않고 그냥 뭐 페로바 정도 주고 환자한테 팔로우를 시켰는데 한 3개월 정도 먹다가 환자가 로스가 됐습니다. 환자가 뭐 먹고 변비도 생기고 환자 본인이 느끼는 증상도 별로 없고 해서 환자가 병원에 대소장기상으로 병원에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 힘이 없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헤모글로빈이 10.6 정도 약간 올라왔는데 페리틴도 고만고만합니다. 우리 보통 IDA 데피니션이 페리틴 한 10 정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상보다는 좀 높지만 그래도 좀 아네미아도 있고 페리틴과 정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에게 다음 IDA에다 워크업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환자가 증상이 전혀 없으니까 좀 주저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위대장 내시경을 다시 하기는 1년밖에 안 돼서 하진 않았고 초음파를 진행했습니다. 사실은 좀 제가 좀 미스했던 게 그 당시에 초음파나 뭐 CT나 이걸 찍었어야 되는데 아니면 스몰브라운 시리즈는 해야 되는데 그 환자가 계속 왔었으면 뭐 워크업을 했을 건데 조금 진단이 딜레이가 됐던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초음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좌북부에 요 위치가 프로 위치가 좌북부인데요. 이제 스와스모 수 있고 이쪽에 하면 시그모이드 콜론 쪽 가서 이쪽을 잘 보시면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이쪽이 시그모이드 콜론에서 이제 저 밑으로 웹툰으로 넘어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일견 봐서는 디셀딩 SD 정선에서부터 시그모이드 웹툰까지는 큰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여기 뭐 하나 보이시는가요? 지나가는 거 보셨어요? 네, 여기 뭐가 이상이 있죠? 네, 콜론은 아니고 안쪽에 뭐 시그모이드 콜론보다 약간 미디안 쪽에 변변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이쪽 부위를 제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스캔해 봤습니다.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정상이고요. 여기는 월
스몰 바울 같은데 스몰 바울 증상이고 여기는 이제 길이가 한 7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5cm 정도. 앵스 그 정도인데 포컬하게 월 디크닝이 있습니다. 일레귤한 월 디크닝이 있고 블러드 플로우는 약간 증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구조는 일부에서는 유지가 되는 것 같고 또 다른 방향에서 약간 뭐 여기는 또 이 부위에서는 청구조가 소실되어 있어요. 여기는 소실되어 있잖아요. 블러드 프로는 약간 스캔티하게 전염과 약간 정상보다 좀 증가되는 그런 상태. 이쪽이 정상에서 노멀한 바울로 연결된 트랜지션 포인트이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 부위가 이제 환자의 주 변경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은 이제 롱티드하게 프로브를 세워서 한번 부위만 다시 관찰해 봤습니다. 이쪽을 잘 보시면요. 우리가 총 소화관을 볼 때는 항상 정상과 비정상의 트랜지션 포인트라고 하죠. 그 부위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단 어느 정도 병변 있는 부위를 정확하게 몇 cm, 어느 정도 길이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고 이게 중요하거든요. 아직까지는 병변 있는 부위 같고 이제 정상에서 정상으로 다시 연결되는 위치는 배꼽 주변입니다. 배꼽 주변이고 여기가 이제 정상이고 여기 어떻게 보시나요? 하이 프리퀀시로 봤는데 하이 프리퀀시가 이렇게 선명하지 않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 프리퀀시로 보면은 좀 더 층구조를 좀 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노말에서 노말로 연결되는 부분이고 엔테리어 볼 쪽으로는 벽 구조가 충분히 소실되어 있죠. 잘 안 보이고 이쪽에 이제 정상 소화가 연결되는데 이쪽이 정상 소화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발 페리스탈시스 있는 스몰 어떻습니까? 프레셔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는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아직 다 모릅니다. 저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CT까지 찍어서 제가 그려봤었는데 CT 한번 볼까요? CT는 그 부위에 초음파에서 봤던 그 부위에 같이 뭐 크게 더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건 없는 것 같고 CT가 이 부위입니다. 이 부위에는 한 길이가 7cm 정도 되는 포컬한 스몰 바울. 아마 위치로 봐서는 일륨보다는 위치가 이쪽 위치는 일륨인데 제가 봐서는 제주놈 같아요. 제주놈 쪽에 7cm 정도 되는 포컬한 레귤러 월 디크닝이 있고 주변에 패스 트렌딩이라고 그러죠. 메젠테리 인플레이션도 좀 있고 림프콘도 커져 있는 건 안 보이고 그렇다고 스몰 바울 옵설션은 항상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부위를 보니까 요 부위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정상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트랜지션 포인트고 스몰 바울이고 일레귤러 월 디크닝이 있고 이쪽으로 다시 정상으로 연결되는 거 같습니다. 진단은 제가 한번 뭐 5개를 쭉 적어봤는데 크로스 디지스, 튜버클로시스, 엔테라이티스 가능성 별로 좀 갖고 림포마 아데노 카시노마 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환자가 페인이 있어서 보시면 어디 아무 증상 없어 힘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왔다. 뭐 최근에 왔을 때도 큰 증상도 없었습니다. 아니미아가 더 심해진 건 아닌데 그 아니미아가 있으니까 올드에이지고 해서 아무리 조금 피트니스가 약해지고 여주로 힘이 없다 이렇게 해서 그 아네미아가 블리딩 때문이란 말입니까? 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이런 초음파나 CT를 하는 것도 그렇죠. 이런 어떤 블리딩의 어떤 업스큐어 GI 블리딩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습니다. IDA 워크업을 위해서 우리가 보통 뭐 엔도스코피나 코로노스코피, 스몰 바울 시리즈, CT 이렇게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처음부터 다 하느냐, 단계별로 하느냐 이 차이인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바로 로스가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하는 것을 벗어나서 늦게 병변이 진단됐는데 이게 지금 환자의 아네미아하고 약간 연관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지금 환자는 그냥 로스하게 뭐 렉탈 블리딩이 있다든가 뭐 이런 증상도 전혀 없거든요. 그 로스된 기간이 몇 년입니까? 그건 잘 모릅니다. 1년이요. 근데 이때 그 1년 전에 이때도 만약 이 스몰 바울 병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 사이에 저 같으면 뭐 보통 한 2달 정도 처음부터 바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대장 정도 하고 뭐 다른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여러분이나 이거 주고 한 2달 정도 뒤에 보통 한 페리틴이 정상이 대부분 되지 않습니다. 되면 그 다음에 한 6개월 주고 스탑하기도 하고 여성분들 같으면 GY 워크업도 하고 하는데 그 환자가 그 시점에서 중간이 돼서 그런데 만약 그때 와서 검사했는데 이 정도였다면 그때 뭐 스몰 바울 시리즈나 뭐 CT나 이런 걸 많이 추가하는 했었겠죠. 그렇게 했으면 뭐 중간에 뭐 조금 병변이 그때도 있었다면 진단이 좀 빨리 됐을 수도 있겠고. 환자분이 예. 빈혈이 작년보다 지금 더 심해진 게 아닌데 환자 증상은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위크니스가 생기는 이게 증상이 어니미아보다는 어떤 저 스몰 바울에 있는 이그 디지의 액티비티 이런 거하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뭐 생각할 수 있는 크로스 디지라든가 뭐 TB라든가 이런 거에 준할 소견 것은 좀 잘 맞지 않고 피부도 없었고 뭐 다이리아라든가 복통도 없었습니다. 복통도 없었고 잘 맞지 않았습니다. 스톨은 무슨 검사를 하십니까? 스톨. 그 스몰 바울 인테스타널 TB는 이제 타입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诊断합니까? 스몰 TB는 보통 위치가 잘 안 맞죠. 위치 같은 경우에 지금 TB가 물론 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TB도 그렇고 TB 같은 경우에는 뭐 하이퍼트로픽하게 월 디크닝 오는 경우도 있고 스테노시스로 오는 경우도 있고 얼서레이션 타입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오는데 그 어느 것 하나 딱 티피컬하게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TB 환자 몇 명 있었는데 좀 주로 우리가 크론하다고 많이 보지 않습니까? IC 밸브 쪽으로 터널염이나 IC 밸브 그쪽으로 많이 보잖아요. 그쪽으로 많이 보고 위치가 일단 이 위치는 저주놈이거든요. 저주놈 쪽에 포컬하게 이렇게 TV가 오는 거. 저 자리는 아까 이렇게 소노를 그 리얼타임으로 볼 때 네. 바울 무브먼트 같은 게 바울 무브먼트는 잘 없습니다. 네, 여기 보면 바울 무브 이쪽에 페니스라시스는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이거 프로브를 움직여서 실제로 이쪽에 정상적인 이쪽은 움직이거든요. 이쪽도 움직이는데 자세히 보면 안에 가스가 움직이는 건 보이지만 주변에 그 월 티크닝 쪽으로는 모틸리티는 소실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은 적어도 병변 자체가 머스크레스 프로프리안 쪽까지는 인베이전 됐다는 인발브 됐다는 얘기잖아요. 뮤코사 서뮤코사까지 인발브 되는 병변이라면 펠스트라시에서 보통 유지가 되거든요. 다음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하이 프리퀀시로 받는 걸 보면 이쪽에 정상과 비정상 여기는 저주름이라는 증거는 우리 흔히 말하는 벨브라 크니펜테스라는 것이 굉장히 잘 보이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저는 저주름이라고 확신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페리스라이스 굉장히 많죠. 맞잖아요. 보통 저주름은 페리스라이스 1분에 한 10번에서 14번 정도 되거든요. 일용 같으면 보통 7번이 이내 정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어떤 벨브라 크니펜테스가 이렇게 전매하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쪽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걸 봐서는 이게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연결되는 부분에서 시작되니까 아마 저주름 쪽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병변은 뭐 부분적으로는 층구조는 살아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층구조가 소실된 병이고 한 쇼 세그먼트의 7cm 정도 되는 세그멘탈하게 스몰 바울 월 디크닝이 있고 층구조는
소실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이 대부분이고 어떤 페리스탈시스가 소실되어 있는 층구조가 살아있는 데는 옆에 노말하고 비교하면 어느 쪽에서 연결되는 것 같습니까? 여기 보면 여기가 지금 정상으로 연결되는 부위거든요. 이게 후벽 쪽에 그 에코제닉하게 보이는 것이 썸뮤코사 층이 않습니다. 머스컬 프로프리아 층이 있고 이 부분이 정상 여기서부터 쭉 여기가 이제 넓어지는 부위가 검게 보이는 부위가 머스컬러스 프로프리아 지금 네 번째 층이 이렇게 잘 여기서 넓어지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는 정상. 아까 콘벡스로 볼 때 보면은 서브무코스층이 두꺼워지듯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아까 층구조가 유지했는 부위에 보면 이 부분은 서브무코사 층하고 머슬층하고 같이 머슬층보다 서브무코스가 더 두꺼워지지 안 보입니까? 그렇죠. 여기 에코제닉하게 보이는 것도 서브무코사 층이라고 보죠. 여기는 머슬층 같습니다. 검게 보이는 건 머슬층.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는 층구조가 소실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컨센트릭하게 다 집어되고 있죠. 예, 그렇죠. 컨센트릭하게. 컨센트릭하게 조금 있어서. 그래서 뭐 크로스 디지즈도 생각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병을 다 생각할 수 있는데, CT 판독은 블락 림포마, 그다음에 다른 인포메이션 이렇게 이제 블라우스를 붙이는데 지금 이제 대학 가톨릭병원에 환자가 갔습니다. 그래서 김대진 쌤 안 오셨어요. 제가 파티오병원에 김대진 쌤한테 보냈는데 다시 또 가톨릭병원에 보내셨더라고요. 아마 스몰볼 엔테로스코피 때문에 파티오병원 엔테로스코피가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환자는 진단은 업석션이 진행하지 않은 게 캡슐 엔도스코피나 캡슐이나 아니면 스몰바울 시리즈나 엔테로스코피에서 어떤 티슈 다이노시스가 일단 필요한데 캡슐은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캡슐은 사실은 뭐 옵석션이 의심되면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환자가 그 인텐스럴 옵석션 양상은 현재 보이지 않거든요. 프락시말 쪽에 뭐 일리오스가 있다 이런 거 없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도 림포마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는데 크론스나 TB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드물긴한 병이지만 이제 이 아데노칼시노마에 비해서 림포마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좀 배이하지 않습니까? 약간 버티고 올 수 있고 페리브리카 뭐 페인이나 아네미아 이렇게 올 수가 있잖아요. 림포마든 TB든 뭐 크론스나 일단 크로닉하게 조금씩 벌스레이션 있고 브리딩이 있을 수 있으니까 IDA가 올 수 있는 병 그 상태가 될 수 있으니까 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요걸 가지고 생각해 보면 크로스 디지즈 같으면은 일반적으로 저는 경험이 많이 없습니다만 스몰 바울을 이렇게 세그멘탈을 본다면 이 정도 같으면 이 스트릭처 같은 게 동반될 가능성이 많고 스트릭처라든가 아니면 뭐 앱세스 같은 거 그런 게 더 있을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환자는 스크론시스가 일부는 보이지만 그 사이사이에는 이렇게 굉장히 딜라테이션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잘 안 맞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아데노칼시노마가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아데노칼시노마 같은 경우에는 이 보통 유코사에 시작돼 가지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 오면은 보통 이 정도 7cm 정도 되는 메스라면 보통 업설천이 보통 막히고 그래서 파키말 쪽에 인터션 업설천도 올 수 있고 그런 양상이 온다고 되어 있어요. TB 같으면 또 위치가 잘 아주 흔치 않은 위치고 일련 시칼리 어리에 주로 오기 때문에 그것도 잘 맞지 않는 거고 그래서 림포마는 반면에 이제 스몰바울에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스몰바울에 사실은 전체 스몰바울 투머 중에 한 20% 정도가 림포마거든요. 20에서 25% 림포마인데 림포마는 예전에 김용쌤 강의 때 한번 나왔지 싶은데 이 아데노칼시노마 이런 거에 비해서 림포마가 그 흔히 말하는 데스모플라스틱 리액션이라는 것이 별로 없어서 이게 상당히 딥 인베이전이 되더라도 좁아진 그 업설천이 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션 업설천 잘 없고 상당히 얼서레이션 메스 월 티크닝이 있더라도 이 자체가 비교적
튜머 티슈 자체가 소프트하거든요. 그래서 폐쇄 증상이 가볍고 그 다음에 림포마 같으면은 이 마이엔테릭 플렉서스라는 걸 리에이전해서 이쪽에 이제 에뉴리지말 디라테이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몰 바울이 이런 쪽이 늘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특별하게 약간 루멘이 굉장히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프락시마는 저기 프락시마니까 여기 내려오는 이쪽이 프락시마를 하면서 한쪽으로 있어요. 이쪽이 프락시마를 쭉 갖고 이쪽이 디스탈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일단 워크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걸 한번 아이디 원인이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디맨드가 많아서 오는 경우에 우리 성장기 때 올 수 있고, 뭐 인테이크가 좀 부족하다든가 흡수가 잘 안 돼서 오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이제 로스가 많아서 오는 것 중에 우리가 주로 임상에서 많이 접하는 게 우리 어른들한테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플레보토미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다 브리딩 같은 것 때문에 로스가 돼서 오는 건데, 뭐 서저리나 트라우마, 제니털 유리널 브리딩, 뭐 호흡기의 어떤 이런 거 많은 건 대부분 다 GI 브리딩이 많잖아요. GI 브리딩 중에서 뭐 이렇게 멜레나라든가 헤마토퀴즈하고 온다면 쉽게 그다음 바로 진행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천천히 이 케이스처럼 이걸 압스큐어 GI 브리딩이라고 그러나요? 천천히 크로닉하게 어떤 로스가 있다면 사실은 뭐 멜레나나 헤마토퀴즈가 없기 때문에 사실 GI 브리딩이지 아닌지 알 수도 없어서 굉장히 좀 주저하기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랩을 가지고 압스큐어 GI 브리딩의 원인을 찾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나 대장균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이 하듯이 초음파나 CT 이런 걸 통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스몰 바울의 변변도 한번 정도 분할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결과는 제가 나오면 또 나중에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와. 그냥 지나가지. 안타까워 지나가시는 우리 집에 왔으면 그냥 연결한대. 네, 뭐 다른 코멘트 사항 없으면 오늘 모임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음 주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반기 스케줄이 다음 주가 마지막이거든요. 다음 주에 갑상선 강의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강의하고 직내 통일은 넣고 바로 끝나고 나서 한 해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짜 공부 많이 돼. 두 사람 때문에 앉아 있어도 공부가 점점으로 다 돼. 지난주에 안 오셔서 이거 안 가져가신 분들. 아 이거 안 가져가신 분 가져가시죠. 하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손정현 아, 자, 추첨해야 된다. 추첨 뭐죠? 빨리 추첨하세요. 막선은 추첨. 다음 주에 하시죠. 자, 추첨합니다. 다 가는 거 아니야? 다 가는 거 아니야? 안 갔어, 안 갔어. 못 살아. 다 갔어요. 남은 사람 확률 올라가겠죠. 다 갔는데 뭐. 우리 팀밖에 없는데. 다음에 합시다. 다음 주에 합시다. 마지막에. 네, 지금 다 가가지고. 저는 전화 안 하고 바로 말했는데 봐야 되겠다. 그냥 뭐 이하고 대장 날씨는 그냥 뭐 스케줄링 바울을 처음에 생각을 하고 했으니까 하다가 보니까 왜냐하면 성공 같은 경우에 이제 아이비로 뭐 잡힌 아이로 뭐 하나 월티크닝 있으면 딱 걸리고 그걸 감기가 되게 좋잖아요. 정말 솔바울은 그러니까 뭐 상호미도 대학 교수님 같아요. 아, 그렇죠.
모습이 기니셀 때 그거 안에 연락으로 아이가. 서울대학 여전히 나고 하다가 이렇게 비치상으로 와서는 비치상도 그렇고 제주도보다 일리로 가서 왔는데 이 프로젝트 보면은